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예,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또 시리즈로 나가고 네. 있죠.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 것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것이 뒤바뀌었다면 네. 또는 반대로 뭐 이루어졌다면 하는 네네. 뭐뭐 했다면 네.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의 전쟁사. 네, 만약의 정세에서 아주 좋네요. 네, 이게 뭐 대체 역사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뭐 외국에서는 굉장히 잘 활성화된 장르고 저도 이제 예전에 만약에란 책 시리즈에 이제 그걸 보고 비슷한 걸 구상한 적이 있어서 뭐 이게 이게 유튜브에서도 있어요. 아, 그럼요. 비슷한 장르. 네, 아, 그런가요? 예,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장치들이니까.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유명한 발키리 작전. 1944년 7월 20일에 그 히틀러의 본부였죠. 볼프스산체라고 부르는 늑대 소굴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폭탄이 터져서 그 유명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예. 사실 히틀러는 전면에 등장한 이후부터 수많은 암살 시도를 겪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하고 히틀러를 진짜 죽일 뻔한 사건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히틀러를 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하려고 한 거죠. 예. 처음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이제 막 잘 나갔을 때는 별 불만이 없었다가 그 다음에 히틀러가 시작한 전쟁이었잖아요. 독소전이나 이제 제2차 세계대전. 근데 예. 이제 불리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히틀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독일 민족을 살려야겠다라는 식의 네.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하긴 1944년 정도면은 오버로드 작전 때문에 네네. 독일로 진격하고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렇죠. 유럽에서는 이제 노르망디 상륙을 한 영미 연합군이 이제 계속 진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4년도쯤 되면은 이제 소련군도 계속 밀고 들어왔기 예. 때문에 아 이러다간 우리 독일이 또 패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걸 히틀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그리고 히틀러를 죽임으로써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집단이 있었죠. 이제 검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르는 집단이었고 1930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한 집단이었는데 이때쯤 되면은 구체적인 그러니까 히틀러를 죽이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방장관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각까지 다 끝내놓은 내부에선 상태였었어요. 논의가 있었네요, 벌써. 네. 그러고 이제 실행은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은 네. 그 나치스 고위직들이 살아 있었으면은 그 권력 싸움으로 또 완전 그렇죠.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사실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폭탄이나 총을 쏘겠어라는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신체 수색이 잘 안 하니까 폭탄 든 가방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가방을 놓고 살짝 빠져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폭탄이 생각보다 터지지 않고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예. 이제 히틀러는 그냥 머리가 좀 끄슬리고 등에 좀 다치는 정도로 끝났어요. 이게 네. 히틀러 위치에다가 놨는데 누가 옆에다가 빼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끝까지 거기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뭐 그건 당시 그러니까 그리고 회의실도 네. 거기가 그때 더워서 밖으로 그쵸. 옮겼는데 지하에서 했었으면은 위치에 상관없이 포갑으로. 포갑으로 다 죽을 수 있어요. 아. 원래 그걸 노린 거거든요. 이 정도가 터지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 네. 근데 날이 더우니까 밖에서 하지. 네, 일반 회의실로 바뀌었죠. 네네. 창문이 있는. 근데 이런 상황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상황들이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뭐뭐 했다면이니까. 네. if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는 가정을 해보는 히틀러가 거예요. 죽었다면 네. 그러면 히틀러가 죽었다면은 나치가 멸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여러 정황상 멸할 수가 없다. 계속 이어졌고 그랬다라는 그런 또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주시죠. 일단 히틀러가 없다면 나치 조직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 많이 생각하지만 나치는 그냥 당이고요. 독일 국가사회주의 당이었고 독일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군대도 친위도 따로 독일 육군 따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독일 육군 입장에서는 나치를 없애버리기 위해선 히틀러를 제거하면 된다라는 계산을 했었고요. 총통을 뱀의 일단 머리 날리자. 자르기. 네, 뱀의 머리를 잘라버린다고 했고 이게 성공했다면 이제 사실 계획은 그거였었어요. 영국이랑 미국이랑은 휴전을 하고 그 전력을 모아서 소련과 전투를 벌인다. 라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두 측면에서 전쟁을 한쪽으로 몰아간다라는 계획이었었고요. 결국은 독일은 소련이랑 1대1 맞다이. 1대1로 영혼의 맞다이를 간다. 선택과 집중.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 당시 나치는 그 독소전, 그러니까 동부전선 쪽도 엄청나게 그렇죠. 녹아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30여 개 사단 그것도
정수를 충족한 사단은 거의 없었던, 그리고 네. 기갑 사단도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런 상황이었고, 소련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증원군이 왔고 그 위세라는 거는 그 당시로만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거의 어떻게 이걸 네. 역전했을까? 일단은 그 만약에 두정면 전쟁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과정이 히틀러가 죽어도 영국이랑 미국이 그냥 전쟁을 하면 그냥 상관없는 거잖아요. 끝나죠. 그런데 일단 독일은. 그 루즈벨트는 모르겠지만 처칠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유럽에 행사할 거라는 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언싱커블 작전이라는 거를 구상해서 언싱커블? 그게 이제 그 항복한 독일군이랑 영국군이랑 그다음에 가담한 미군을 조합해서 소련과 전투를 벌인다라는 계획이었어요. 물론 네.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죠. 네. 하지만 44년도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죠. 44년도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막 발을 디딘 시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패튼 장군 같이 미국의 그 유명한 패튼 장군 같이 소련이랑 동맹이란 사실을 막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휴전이 아니라 암묵적인 정도의 휴전만 돼서 병력을 빼서 보낸다면 아까 육군 병력 얘기하셨는데 사실 독소전인 동부전선에서 독일이 가장 고생했던 건 제공권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제공권에서 전투기들만 또는 옮겨져도 독일이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랜드리스. 랜드리스? 랜드리스가 뭐냐면 미국이 소련한테 지원한 군수 물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과 영국이 암묵적으로 독일과 휴전해서 미국이 랜드리스 보내는 물자를 줄인다면 소련은 막 땅에서 퍼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방식이었던 가뜩이나 거죠. 네. 그 전에도 소련은 무기가 부족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고 그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네. 그 정작감하고 이상하게 같아요. 왜냐하면 나치가 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좀 전 달리 보고 있는데 결국은 나치 독일에 대한 불만이 그 당시에는 극에 달했다.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전쟁에 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이 점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히틀러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미트로의 개혁도 분명히 네.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구테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혁명을 꾀했던 집단들이 요소요소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성공했다면 결국 대세가 뒤집어져서 그렇게 된다면 서부전선 쪽에 당연히 연합군은 진격을 중지할 수밖에 왜냐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동부전선도 나치가 어찌할 수 없지만 결국은 연합군 측의 그 당시 암묵적인 목소리가 지원. 네. 더 컸던 건 미국과 영국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러시아, 소련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진격을 중지하고 어찌됐든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을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재미난 생각 또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뭐 미국과 영국이 스톱해버리면 소련 단독으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쾌속 진격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도 그걸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만 전쟁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일본이랑도 그렇죠.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계속 항복은 안 하고 네.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과 싸우게 되면 희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는 정지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국경선, 독일 국경선까지만 서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뭐 거기를 점령한다고 자기네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쪽과의 전투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피해 보상만 좀 그렇죠. 요구하겠죠.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독일이 지금의 일본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또 2차 대전 때 다 부서졌으니까 반성을 했는데 2차 대전도 다 부서진 건 아니잖아요. 1차 대전처럼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후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또한 전투력 측면에서 SS 친위대도 있었지만은 많은 다수가 독일 국방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독일 국방군들은 좀 시각이 달라요. 히틀러가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돌아섰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반증이라고 할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해군이 킬 분항에서 그렇죠. 그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기가 또 됐었고 일부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변한다고 해도 역사가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역사를 좀 재밌게 바라보고 네.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상상력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작가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거나 이게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보는 게 좀 우리 재미있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 시리즈가 만약의 시리즈가 재밌는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 네.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 작가님이 생각하기에는 이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럽에서는 일단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후에는 5년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지금처럼 분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만약에 소련군이 계속 들어와서 독일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일부까지 차지하게 되면 사실 동유럽 상당 부분은 이제 그래서 동독 서독으로 네, 나뉘겠죠. 나누게 되면은 사실 그 시점에서 냉전이 좀 더 격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45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양쪽이 대립할 거라는 거는 뭐 웬만한 식견이 있는 군인이나 정치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쪽이 싸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냉전이 된 거였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더 거친 냉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독일 국경 이전 내지는 독일 국경선까지 간다면, 그러면 소련의 영향력은 사실 지금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왜냐하면 동유럽을 다 차지하지도 못했을 거고, 왜냐하면 동유럽의 폴란드서부터 소련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렇죠. 전쟁 같이 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폴란드 같은 경우도 키틴 학살 같은 경우로 엄청나게 죽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뭐 독일 편을 들었던 상황이 사실 소련이 싫었던 게 되게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전후 영향력이 상당 부분 축소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냉전이란 측면이 사실 양측이 서로 대등한 힘을 가지고 싸웠는데, 이게 소련이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냉전과 그쵸. 공산화가 조금 스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봤어요. 무기도 다 빼가 네. 그랬으니까 힘이 만약에 없겠죠. 그렇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걸 승리한 채로 끝났느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아니 어정쩡하게 끝났느냐라는 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호메이니용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휴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맨날 도시로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약을 마시는 것 같다. 휴전안에 서명을 하는 게. 8년 동안 싸웠는데 이기고 진 사람이 없고 이란이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소련을 지배했다면 소련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국가, 영국과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 그 다음은 어떻게 좀 진행됐을까요? 44년 7월쯤에 예. 이제 만약 휴전이 됐으면 프랑스 전역이 전쟁터가 될 일은 없으니까 프랑스의 목소리는 조금 더 커지겠지만 드골의 등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드골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파리를 해방할 때 네.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190인가? 예, 그리고 걸어가는데 그때 사실 독일군 저격수가 남아있어 총을 계속 쐈어요. 예, 근데 이제 드골은 그냥 걸어가서 딱 사람들 앞에 쓴 게 사실 그때 드골이 승리자가 된 거였죠. 왜냐면 뭐 우리가 레지스탕스 얘기를 하지만 상당수의 레지스탕스는 공산주의자들이었지 그쵸. 드골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파리 입성이란 이벤트가 없었다면 드골은 정치적으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었고요. 없다. 네, 그럼 대통령도 안 됐겠고, 네.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죠. 어... 그다음에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운명도 엮여서 많이 변했을 것 같긴 변했을 게 100% 이제 당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후에 벌어진 냉전의 그림이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지나온 수십 년의 냉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네. 동물일 수도 있어서 아까 그런 말씀을 잠깐 했는데 피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평화가 지금까지 그렇죠. 이어온 건데, 맞습니다. 그 당시 거기서 만약에 스톱을 했다면 어정쩡하게. 사실 그 44년과 45년 사이에도 엄청난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완전 영토가 초토화됐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 겪지 않은 독일이라고 하면 좀 상상하기 싫지만 예. 냉전과 버무러져서 또 한 차례의 유럽의 전운, 세계대전급의 전운, 예.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만약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과연 독일이 지금처럼 사과를 하고 다닐까? 전혀 아니죠. 고위직이나 뭐 공무원 아니면 뭐 이런 군대 쪽에 전직 나치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과거 청산이 지금과는 저는 완전 다른 형태. 달랐겠죠. 과거 청산이 달랐다. 네. 왜냐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깨끗한 과거 국방군. 청산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우리는 좋은 의의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 멈췄고
우리는 여전히 옳다라는 그러니까 유럽의 공산화를 막았다 우리가 네. 라는 식의 프로파간다를 했을 가능성이 꽤 높고 크죠. 역시 나치한테 정답은 네. 게르만 민족이다. 네. 뭐 그런 거죠. 남은 다른 민족들 유태인들 다 학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일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끝나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냥 계속 남겨뒀다라는 네. 의미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태평양 쪽으로 만약에 아, 넘어간다면 네. 유럽의 전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태평양 전선은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사람 잘 모르는데 45년 5월 6월쯤 되면 영국 해군도 가담하기 시작해요. 이제 태평양 전선의 모습을 드러내고 미국은 싫어했어요. 빨대 꽂는 거냐 다 끝났을 때. 44년 후반부에 있던 병력이랑 장비를 다 태평양 전선에 몰빵한다면 전쟁은 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45년 8월까지 가겠지만 네, 전쟁은 좀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았죠. 핵무기 안 쓰고. 네. 진짜로 미국 본토까지 밀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아요. 저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게 영국이 아니고 소련이었다고 보는 네, 시각이고요. 되려? 네, 영국은 그 시점에서 지상군이 그렇게까지 대규모고 네, 네. 또다시 그런 대규모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군 측에 유리한 입장을 줬다. 물론 해군은 상당한 부분은 도움을 줬겠고 그거 아니더라도 도움을 줬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프랑스나 뭐 다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소련이 좀 더 일찍 빠른 행동을 취했을 그렇죠. 것이다. 시베리아 대려? 예, 그쪽에서 행동을 취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일본은 동서로 또 나뉘고 네. 또 그렇게 또 그림 그렇게 그려질 수도 44년 있겠네요. 후반에 만약에 유럽 쪽에서 종전이 된다면 소련 입장에서도 이제 남은 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그냥 공격하겠죠. 그죠. 홋카이도 이제 차지하면은 전통적인 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거기서 또 확실히 이제 배 타고 내려오겠죠. 홋카이도만 점령해도 사실 지금 소련 태평양군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홋카이도 점령 작전을 구상하긴 했었거든요. 종전 때문에 그것도 못하긴 있었고 했지만. 이거 달라고 했어요. 아예 미영 측에다가 예. 홋카이도 우리한테 달라고. 내놓으라고. 예. 전쟁 끝난 후에도. 물론 제가 팩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상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그랬다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태평양 전선의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남진을 너무 빠른 시간에 남진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광복군을 투입하지 지원하겠죠.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의 우리 한반도는 또 다른 네.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연결해서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호주랑 중국이 차이나랑 호주랑 이제 싸우면서 석탄 문제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요소수가 또 터지는 것처럼 사실 역사라는 게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 우리는 전혀 여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쪽에 여파를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다른 역사를 얘기할 때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굉장한 나비 효과가 네네. 이루어지네요, 진짜. 역사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고 좀 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요 만약의 부분은 그런 걸 약간 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좀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까놓고 그냥 소설 쓰자 이건데. 네, 그럼요. 근데 소설가가 소설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네. 무슨 뭐 이런 대체 역사 소설도 많고 실제로 그렇죠. 뭐 히틀러가 죽지 않고 영국을 점령했을 때 모습을 그린 유명한 소설도 있고요. 그쵸.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네, 영화도 있습니다. 예, 영화도 네.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정 작가님 말씀하신 거, 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한 거 다 일리가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걸 얘기한 건 그렇죠. 아닌 거고. 근데 진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잘못 우리가 풀렸으면 무슨- 소련군이 한 45년 초쯤에 그냥 한반도로 밀어닥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네. 다 저거하겠다고 그냥 네. 점령해버리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아이템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듣고 싶은 이제 주제가 있거나 이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렇죠. 한번 가보는 그런 느낌도 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쟁사, 네. 또 만약에 뭐 역사 네. 이런 시리즈를 계속 이어주고 계신데 정말 흥미로웠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재가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